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2023년이 밝았고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1월부터 또 매매 사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매매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총 5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매매 사례 보기 전에 대출금리가 얼마이고 거래량은 얼마일지 먼저 보실게요. 네,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월별 거래량입니다. 현재 11월까지 집계가 됐고요. 2022년도 11월에는 총 92건이 거래가 돼서 저번 달과 비교를 했을 때 98건, 92건, 최근 두 달간은 100건 아래를 맴돌고 있죠. 올해를 봤을 때 올해 한 초중반쯤에는 200건, 190건 이렇게 20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확실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100건 아래로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대출금리가 어떻게 됐을지 바로 보시죠. 네, 현재 1월 6일자 대출금리입니다. 3년 금융채는 4.42%이고 가상금리를 여기 1.3%를 더하면 총 3년 고정금리 약 5.7%가량이 현재 대출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번 달과 비교를 했을 때 2022년 12월 5일자로는 금융채가 4.78이었어요. 여기 가상금리 1.3을 하면은 6.08%였는데 0.3%가량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3년 금융채가 5.16, 가상금리 1.3 하면 6.46이었는데 두 달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0.7%가 떨어져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이자 놀이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좀 주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채를 최대한 낮추면서 은행에서도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6% 중반으로 대출을 받았을 거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 5% 중반에서 한 6% 초반 정도로 대출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매매 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역삼동에 있는 20억대 건물인데요. 굉장히 희소한 금액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된 내용을 이 건물에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위치 보시죠. 네, 위치는 강남역이 여기 있고요. 네, 역삼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이 라인이 역삼로죠. 네, 역삼로와 여기는 도곡로인데 도곡로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좋다거나 역삼동 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역삼동은 아니에요. 나름 좀 빠지는 아래쪽에 있는 역삼동인데 20억대 건물이 거래가 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네, 본 건물은 22년 4월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작년 12월 달에 잔금을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29억 2천만 원, 토지 평당가는 4,681만 원인데 강남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4천만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지 면적은 62평이고 연면적은 137평의 건물이고요. 200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다 보니까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상 여기 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은 다가구는 한 건물이 한 소유자예요.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세대는 101호, 102호, 103호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소유주는 한 명이지만 등기는 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총 한 6세대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 건물을 가지게 되면 6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6주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페널티가 많은 그런 건물이었죠. 이분이 지금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강남 지역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아예 한 푼도 없이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택이 많게 되면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중과를 하게 됐었어요. 이분이 매입했을 때는 아마 취득세를 한 12%는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당가가 한 4,600만 원대다 보니까 평당가가 저렴해서 취득세를 약 감당하고서라도 매입을 한 케이스인데, 최근에 규제가 바뀌고 나서 법인이 이 건물을 지금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지금 이게 29억 2천만 원인데 법인이 원래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취득세가 12%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4.6%예요. 근데 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한 6%에다가 지방교육세 또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게 되면 한 7%가량이 나올 건데 4.6과 7%의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 법인도 최근에 주택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주택을 매입할 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15억 이상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15억 주택이더라도 LTV를 30%까지 나오게 해주는 그런 규제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 30%라고 했을 때 한 10억가량, 1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대출이 나올 거고, 시도세도 12%가 아닌 한 6%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법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20억 초중반이 있으면 이런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작년에 매입했던 케이스와 현재 규제가 바뀌고 나서 법인이 매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건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택을 보실 때 아예 주택을 거르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잖아요. 아니면 주택을 사서 근생이나 멸실을 한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규제가 바뀌고 나서는 주택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만한 그런 정부 규제 완화안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도 한번 폭넓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다음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또 연남동에 있는 45억짜리 건물인데, 위치 바로 먼저 보시죠. 위치는 이제 연남동, 이 라인이 동진시장 미롯길이라고 하잖아요. 미롯길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바로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 57.2평, 연면적 110평짜리 건물이 45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작년 10월, 잔금일은 작년 12월에 해서 수익률은 한 3.28%로 1,195만원 가량 나왔는데, 4.28이면은 그래도 최근 거래되고 있는 수익률에 비해 꽤 잘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죠. 2022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원래 이게 있는 토지였는데 토지를 17억 1천만 원에 사서 건축비 약 8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45억에 매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서교동이나 동교동 이런 쪽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서교동이나 동교동은 내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 다음에 올려서 팔려고 했던 그런 매물들이 원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연남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가 샀던 거에 대해서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좀 마진을 남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었지만 그래도 이제 45억이 거래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걸 매입하시면서 45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한 28억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아직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시장 상황을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건물 가시겠습니다. 네, 다음 건물은 이제 한남동에 있는 68억짜리 건물입니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이제 한남대교 이렇게 강남에서 타고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한남 어거리가 있고, 여기가 유엔빌리지가 있잖아요. 유엔빌리지 건너편 이쪽에 이제 건물이 하나 매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엄청 좀 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분들이나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한우주 씨가 건물을 매입했다가 팔았고, 여기에 이종석 씨가 또 건물을 매입했다가 팔았고, 또 이제 여기에 송혜교 씨가 건물을 매입을 한 곳이죠. 거의 한 50m 내외에서 연예인분들이 계속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네, 본 건물은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은 한 달 만인 12월 14일 날 잔금을 했습니다. 총 매매가는 68억이고 대지 면적은 41평, 연면적은 109평짜리 건물인데, 이제 이 건물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4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거죠. 이 건물은 저도 약간 추천을 많이 하고 좀 욕심이 났었던 그런 건물인데, 대부분 피드백이 왔던 게 수익이 너무 안 나온다. 월세가 1,000만 원 나오고 있어서 68억에 비해서 1,000만 원이면 수익률이 1.83%니까 현재 은행 금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익률인 거죠. 이분은 이제 매입하실 때 대출을 17억 정도를 받아서 본인 돈 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대출을 얼마 안 받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현재 한남동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남동 지역은 거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층에 브런치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판매점 같은 게 좀 들어와야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이 라인은 대부분 이런 맛집이나 고급적인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임대료는 굳이 상관하지 않는다, 난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컬렉션을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남동도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싸고 수익률이 안 나오지만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되는 지역이어서 좋은 사례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다음 사례로 가시죠.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최근에 매매 사례를 하면서 성수동이 한 번씩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을 찍고 있고 금액대가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성수동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이제 성수역이 여기 있고 4번 출구 나와서 아래로 이제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성수동 소문난 성수 감자탕,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하죠. 거의 뭐 뼈다귀를 이제
활동하는 걸 5개 정도를 주는 그런 감자탕집인데 그 라인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이 건물은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잔금을 한 케이스입니다. 매매가는 83억이고 대지 면적 47평, 연면적은 65평이에요. 사실 뭐 연면적이 중요하진 않는 게 중공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부시고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가는 1억 7,400만 원인데 이 건물이 2020년도 12월 달에 5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를 하고 뭐 딱히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진 않고 비어놓은 상태에서 30억이 업돼서 거래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몇 년 동안 성수동은 계속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7,400만 원이라는 이 토지 평당가가 인근에 봤을 때는 거의 1억 5천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80억대의 이 정도 위치 매물이 좀 흔하진 않다 보니까 욕심내서 매입을 한 케이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욕심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에서 월세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65억을 받고 83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11월 달에 계약을 이런 거를 할 만큼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여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까지 성수는 핫한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저희 회사에 가까이 위치한 도산공원과 압구정 로데오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요. 위치 먼저 보시죠. 보시면 도산공원, 저희 회사가 학동사거리, 여기 KB국민은행 써져 있는 곳에 저희 회사가 있죠. 그리고 도산공원이 이렇게 있고 압구정 로데오가 있는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이 상권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묵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묵전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작년 9월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잔금을 한 건물이고요. 총 매매 금액은 242억, 대지 평수는 130평, 연면적은 174평의 건물인데 연면적이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는 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다 부시고 지어야 되는 그런 부지 개념이거든요. 단가만 봤을 때 토지 평당가는 1억 8,500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라인에서는 거의 고점에 거래가 된 건데 최근 강남에서 봤을 때 가장 집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신사동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최근 한 3년간 청담 지역과 삼성 지역이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그쪽으로 막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신사동이 부상을 하게 됐는데 원래 신사동이 좋은 지역이긴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활발히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당 1억 8,500 수준의 거래가 된 건데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6월이 됐을 때 삼성이나 청담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가 풀렸을 때 많은 자금이 새로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신사가 많이 올랐지만 더 이상 2억 3억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도 1억 8,500이라는 금액에 이제 거래가 돼서 신사동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추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의 사례를 봤는데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추세 속에서 현재 막상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건물을 가지고 버텨야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좀 지속되면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길 바라실 거고 뭔가 새로운 걸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더 올라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실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빌딩 투자에 대한 욕망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이런 정보도 잘 들으시면서 빌딩 투자를 꼭 2023년도에는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2월 달에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